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카타르에 테슬라가 새롭게 오픈한 팝업 스토어의 장면입니다. 카타르 같은 경우 테슬라가 새롭게 진출한 시장으로서 이런 팝업 스토어가 아닌 공식 매장 같은 경우도 현재 건설 중인 상황입니다. 오늘 또 테슬라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전체 주요 매크로 지표와 관련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내용은 CPI 수치입니다. 오늘 발표된 미국 CPI 같은 경우 예상치보다 조금은 더 높게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다만 조금은 더 높지만 이번 1월 말에 발표되는 FOMC 기준금리 같은 경우 채권 시장에서는 거의 예상 범위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오히려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0.5% 더 올라간 걸로 채권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열리는 FOMC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거의 확실하게 동결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작은 가능성이지만 4.6% 정도로 인하까지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흥미로운 내용은 CPI 안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주거비인데, 이 주거비 같은 경우는 지연 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거비가 내려가고 난 다음에 이제 8개월 정도의 딜레이가 있죠. 이번 같은 경우 실제 렌트비는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한 8개월 정도 동안 CPI 주거비 같은 경우 계속 내려가겠지만, 8개월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실제 렌트비가 올라가는 트렌드가 이어지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CPI 주거비도 반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 밖에 테슬라와 관련된 내용들 확인하겠습니다. 얼마 전 폭스바겐과 스바루의 판매량을 테슬라가 벌써 추월하였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아우디의 전 세계 연간 판매량을 추월하는 날도 머지않았다. 그리고 그 연도는 2024년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테슬라의 판매량 같은 경우 판매량 성장이 미쳤기 때문에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우디 같은 경우도 2022년 160만 대 판매에서 2023년 190만 대 판매로 상당히 좋은 성장을 보여주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 그 성장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2024년은 이 추세대로 가게 된다면 아주 손쉽게 추월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기가 베를린 같은 경우 이달 말에 약 2주 정도 가동이 중단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가동이 중단되는 이유는 홍해의 무력 분쟁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서 운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가게 되면은 8일에서 9일 정도 선박의 지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완성된 차량을 유럽으로 수출할 때도 지연이 일어나지만, 기가 베를린에서 필요한 원자재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쓸 때도 역시 8일에서 9일 정도 지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시간인 2주 정도의 공장 가동 중단을 갖게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이런 시간을 항상 필요한 정비와 또 업그레이드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의 공장 가동이 중단된다라는 건 분명 안타깝지만, 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또 필요한 조치를 모두 다 취해서 미래 생산 능력을 더 가파르게 올리는 시간으로 사용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 밖에 켈빈 양님께서 전해주신 루머인데, 바로 내일 테슬라 차이나에서 또 가격 인하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루머를 전해주셨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갖는지는 좀 평가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중국 같은 경우 1월 첫째 주 모든 브랜드에서 판매량이 50% 감소하는 트렌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연초에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테슬라 내부적으로 비용을 충분히 절감을 했다라면 가격 인하로 연결해서 또 더 많은 판매량을 높이는 전략이 사용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또 내일 실제 가격 변화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밖에 사이버트럭이 직원분이 아닌 앞서 예약한 분들에게도 판매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 같은 경우 일반 고객분에게 빈 넘버가 배정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또 비슷하게 많은 분들이 새롭게 사이버트럭 구매가 그리고 실제 인도 날짜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수치를 소이어님께서 정리해 주셨는데, 본인이 직접 확인한 분들 중에서 테슬라 직원이 아닌 25분이 사이버트럭 빈 넘버를 확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이버트럭 판매가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빈 넘버를 배정 받으신 분들은 12월 초에 사이버트럭 파운데이션을 구매하신 분들이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1월 말부터
때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25만 대를 연간 판매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에는 53달러를 올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살펴보게 되면은 사이버트럭을 대당 7만 5천 부에 판매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25만 대를 판매하게 되면은 총 19빌리언 달러만큼의 매출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 25만 대를 생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 20%를 손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일단 판매 가격 자체가 훨씬 더 높고 또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마진이 더 높기 때문에 20%보다 더 높은 그로스 마진을 이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서 20%로 잡고 이 경우에 세후 이익이 3.4빌리언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또 테슬라 같은 경우 워낙 성장을 가파르게 하는 주식이다 보니까 흔히 테슬라에게 매겨지는 멀티플보다 낮은 수치를 잡는다 하더라도 이는 주당 53달러로 환산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연간 25만 대의 사이버 트럭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는 이것보다 낮은 어닝이 분명 반영이 될 건데 얼마나 빠르게 생산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현재 생산 속도에서 얼마나 빠르게 생산 속도를 키워나가느냐도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가 텍사스에서 드론을 날려주시는 제프 로버트님과 조태그마이어님께서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제프님께서 오늘 1시간 동안 기가 텍사스에서 드론을 날리면서 목격을 한 결과 총 7대의 사이버 트럭이 기가 텍사스를 떠나는 모습을 확인하셨습니다. 또 조태그마이어님께서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면은 1시간에 8대에서 10대 정도 기가 텍사스에서 사이버 트럭이 밖으로 나가는 걸 목격을 했다라고 밝히셨고 이 수치는 하루에 약 80에서 100대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거의 1분에 한 대까지 미래에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과거 샌디 몰로 씨께서 예상을 하시기도 하였고 충분히 테슬라라면 성취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 수치까지 가기는 아직까지 6배의 생산 능력을 더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아주 좋은 시작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 생산 속도가 얼마나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지 역시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블룸버그의 민낯을 보여주는 뉴스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 비트코인이 SEC에서 또 ETF 판매 승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승인이 나기 전에 SEC X 계정이 해킹을 당해서 승인이 나지 않은 시점에서 승인이 났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해킹 같은 경우는 X 측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SEC 계정을 관리하는 사람의 실수로 본인의 폰이 해킹을 당했거나 그 권한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글을 남길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2단계 승인까지 설정하지 않았다라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X 공식 계정인 CFT 계정을 통해서 공개한 정보이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블룸버그에서는 X의 보안 문제에 대해서 의문점이 커지고 있다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잘못된 기사를 작성한다. 그 의문점은 X의 보안에 대한 의문점이 커지는 게 아니라 레거시 미디어들의 보도 행태에 대한 의문점이 커지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허치와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테슬라가 또 주가가 아주 크게 올라가는 시기에 우연찮게 허치가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기사 같습니다. 허치에서 테슬라를 포함해서 전기차 3분의 1 정도를 매각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또 이를 통해서 전기차가 사실은 경쟁력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 헤드라인만 볼 게 아니라 허츠 CEO의 본인이 직접 뭐라고 말을 하는지 그 인터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You know, Carl, the one thing I would say is that at some point, the reality of EVs and Teslas being the best-selling car will at some point render them the best rental car. 전기차가 미래의 대세가 될 것이고 렌터카에서도 전기차가 미래의 주도적인 차가 될 것이다 라고 허츠 CEO가 본인의 입으로 오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It's not yet. So we may have been ahead of ourselves in the context of how quickly that will happen, but that will happen. And I think, you know, in the end, we're in the business of giving consumers choice. We're including in that choice electric vehicles. And there is a significant component of our customer set that are still paying us a premium for these. 허츠 CEO 자체도 전기차 미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다가올 미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왜 매각을 하는가? 이 남은 인터뷰를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허츠의 재정 상황과 함께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not at the level of demand that we anticipated. And I think a smart company is one that's agile, makes an adjustment, takes away the distraction, financial and operational. 여전히 전기차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고객들도 많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왜 매각을 할까? 어떻게 보면은 허츠 같은 경우가 테슬라 전기차가 고점을 찍었을 때 많은 수량을 구입하기도 하였고 또 허츠가 내부적으로도 리스크를 많이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화면이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게 허츠의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2022년과 비교해 보게 되면 당기 순이익이 반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이익 악화와 함께 가지고 있는 현금 역시 거의 반 가까이 떨어지게 되면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유동성 문제를 관리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충분히 매력적인 방안일 수 있지만 본인의 회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자금도 현금도 확보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선택한 것이고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이점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말을 했듯이 미래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며 또 많은 고객들이 원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헤드라인만 보게 된다면 이 헤드라인을 이용해서 또 다양한 공포심을 심어주는 뉴스는 또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